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의 시세 이야기. 오늘은 3.1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1절. 3.1절이 뭐냐라고 청소년한테 물어보면 30% 이상이 잘 모르겠다. 왜 기념하는 날이 모르겠다 얘기하는데, 사실 3.1절이 아직도 근래 태어난 그 주변에 태어난 분들, 아직 살아계신 분도 계시는데, 3.1절 보면 뭐가 최고 생각나십니까? 만세 운동을 하는데, 사실 만세 운동을 한다는 것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만세가 우리가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러네요. 제가 한번 미리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표준국어 대사전을 보면 이런 말이 있대요. 바람이나 경축, 환호의 느낌으로 외치는 말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3.1절만 되면 대한독립만세라고 외치잖아요. 그렇죠? 대한독립만세라고 하는데, 또 우리 고려대학교 또 국어사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대요. 어떤 일을 경축하거나 기뻐하는 뜻으로 두 손을 높이 들며 외치는 말, 즉 어떤 것을 기쁘다는 뜻으로 또는 경축한다는 의미로 두 손을 높이 외치는 말, 만세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 3.1절이 뭐냐?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시 좀 보완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3.1절 우리가 1910년에 우리가 대한제국이 일본에 합방됐잖아요. 그렇죠? 합방됐잖아요,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조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조선이 있었다가 그다음 이제 우리가 고종과 순종대왕 때 우리가 이제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꿨잖아요. 그렇죠? 대한제국의 국호 됐다가 이제 1910년에 한일합방 됐다가 그 이후에 1919년도에 이제 나라 이런 슬픔에서 여러 가지 상계 종교단체, 즉 불교, 기독교, 또 유불선이라고 하는데 유교 이 단체가 33인이 대표들이 이제 3.1 공원에서 이제 대한독립 기념 낭독을 하고 외쳤는데, 그부터 5월까지 전국적으로 이 3.1 운동, 이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대요. 자, 왜 외쳤냐 하면, 그 전에 이제 2월, 만주에서도 일어났고, 일본에서도 2월 28일 그 전에부터 이 행사를 했다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나라가 빼앗겼으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꾸 탄압을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일본을 합방으로부터 독립을 하겠다. 라고 해서 국국적으로 이제 만세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그때 독립은 안 됐잖아요. 그죠?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애들이 미국의 원자탄 2발을 맞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전쟁 포기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독립한 건 아니고, 이 일본이 미국의 패망을 당하고부터 이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외세 힘을 얻어 우리가 독립을 했는데, 그때 3.1절 날 우리가 그같이 그 당시에 대한제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도 대한민국 만세가 아니라 대한이 독립 만세라고 외치는 거죠. 그죠? 이때 대한제국이죠. 그죠? 대한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만세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독립이 안 되고, 중국 상하이에서 이제 드디어 이 국호를 했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을 했다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원래 권력은 국가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국민이 과연 몇 분이 임했는지 모르지만 임시정부라고 호칭스러운 것도 좀 이상한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과연 현재까지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이 정당할까,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제가 최고로 좋은 쓰는 말이 수시변통이란 말이 있거든요. 수시변통. 뭐냐면 시대가 변하면 그에 따라 제도도 따라야 세상이 또 잘 되지 않겠냐 그런 거거든요. 대한독립 그 당시에는 우리가 대한제국이 일본에 합방되었으니 이제 일본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래서 그것을 경축하자 의미라도 만세를 부른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엄연히 우리가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이 후손들의 입장에서 과연 계속 만세를 할까? 물론 그날의 아픔을 잊고 새롭게 뭐 하자고 해야 되는데 최근에 언론 신문에 보면 뭐 그런 얘기 있다. 3.17 날 뭐 광화문 광장에서 현 정권을 뭐 부러뜨리자라고 등등하고 또 최근에 뭐 신문은 과연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 참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당시에 1910년 합방하게 되기 전에 일본은 고도의 전략을 펴서 우리를 합방을 시켰잖아요. 최근에 일본은 우리가 여러 가지 판결 등등 때문에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까 해가지고 고도의 전략을 펴고 있잖아요. 전직 수상은 뭐 우리한테 수출을 뭐 규제한다든지 현재 정부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일본은 지금 현재 일본 외무성은 고도의 어떤 한국에 대한 전략가들을 모아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국을 골탕 먹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지금 뭐 외교 전쟁에서 보면 뭐 한 번 제껴놓고 일본과 미국이 가까워지고 또 일본과 또 중국이 대륙했고 또 이번 새로 들었던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또 뭐 중국과 싸우고 있는 이 와중에 한국은 완전 외교 시장에서 완전 배척되어 있는데 뭐 개밥에 도토리 된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대한 독립 만세 누구로부터 대한 독립을 만세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의문입니다. 저는 3.1절만 되면 이렇게 대한 독립 만세 운동할 것이 아니라 왜 이 당시에 이렇게 나라가 뺏겼고 왜 우리 민족들이 이렇게 만세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신을 일깨워 가지고 평상시마다 이날만 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 외교 관계 우리가 고려시대 보면 뭐 실리 외교를 했다 했잖아요. 실리 외교. 뭐 실리 외교가 뭐 송나라가 북송이 남송을 내려가고 이제 거란족이 이렇게 이 북쪽을 차지할 때 고려는 양쪽 다 어떤 한쪽도 편 안 두고 실리 외교를 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과연 외교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과연 국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와중에 우리는 계속 뭐 그 길 일본을 이긴다 뭐 말로만 일본만 이긴다고 해가지고 되겠냐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일본이 우리한테 과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렇잖아요. 우리가 지도에 보면 우리가 한반도는 둘레가 7,000이고 길이는 3,000이잖아요. 그죠? 이 한반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에는 나라들은 여기 태평양에서 올라오는 나쁜 기운을 일본에서 미리 막아주잖아요. 그렇죠? 한반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지식을 얻으면 일본에 전달했고 일본은 우리한테 문물을 받았고 이거 성장해 왔는데 그러면 이제는 우리 한국과 일본 관계 어떤 관계를 내세울 건가
우리를 힘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또 뭐 광복절쯤 되면 또 뭐 대한독립만세 만세 하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창피하더라고요. 언제까지 뭐 그런 과거의 아픈 역사를 자꾸 뭐 끄집어내서 왜 우리의 존심을 자꾸 뭐 좀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냐. 아까 제가 뭐 초두의 청소년들이 3.1 운동을 뭐 기억하는 사람이 정확한 의미는 30%밖에 안 되는데 나는 어떤 면 좋은 점도 맞는 것 같아요. 뭐 굳이 과거에 이렇게 이런 내세의 아픈 역사를 자꾸 들매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라고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좀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렇게 참 잘 사고 있는데 과거에 일본한테 왜소됐다 뭐 밝혀지면 좀 기분이 좋지 않지 않을까요? 뭐 한국 사람 그렇잖아요. 이 다른 나라 보면 한국이 조만한데 일본, 중국을 참 상대하는 거 보면 좀 대단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1절 되면 저희 해온 생각 입장에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거의 아픈 역사를 자꾸 덜먹거려서 자꾸 덜추어내서 아픔을 다치는 것보다 우리는 과거의 이러한 역사의 입장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뭐를 할 것인가, 이 당시에 우리 조상들이 한 일에 대해서 과연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인지 아니면 만세를 불러야 하는지 아니면 더더욱 빛나는 삶을 살아가지고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결국 독립을 한 것은 전 세계 힘을 도움을 받아가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 전 세계의 인류를 위해서 과연 뭐를 할 것인가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맨날 그러는데 우리가 뭐 우리 국민교육헌정의 과거의 예우 때 보면 우리 조상의恩을 이어받아 뭐 열심히 뭐 당달하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당시에 조상의恩을 받아서 한다는 뜻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렇게 만세 운동을 할 게 아니라 더더욱 잘 살고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당시에 했던 만세 운동을 펼친 그분들한테 우리가 보답하는 것이 아니겠냐. 맨날 3.1절마다 대한독립만세 외치는 그렇게 하면서 못 사는 것보다 이런 거 안 하고 나를 대착해 준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더욱 열심히 살아가지고 전 세계를 위해서 뭔가 다시 대갚아주는 그런 보답을 해주는 그런 것도 하는 것이 진정한 3.1절 그분들의 노고에 보답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3.1절 1주년 기념식 때 도산 안창원 선생이 한 말이 이런 얘기가 있네요. 뭐 3.1절 이날은 가장 신성한 날이에요. 대한민국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생일이니 진실로 상제가 허하신 날이요. 이때 상제가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하신 날이다. 허락하신 날이다. 이날은 일이 개인이 작정한 것이 아니고 2천만이 하였고 다만 소리로만 한 것이 아니요 순결한 남녀의 혈로 즉 피로 작정한 신성한 날이다 라고 3.1절 1주년 축사에서 얘기를 했대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 3.1 1주년이면 1920년 되겠죠. 그 당시에 일제의 억압 상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이해는 되지만 이제는 우리는 이런 과거의 아픔의 역사를 잊고 이제 우리가 더더욱 빛나는 삶을 살아주는 것이 조상에 대한恩을 대갚는 걸로 보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3.1절 날 해온 생각, 해온의 시사이야기 이런 차원에서 좀 다르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생각해보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